반갑습니다. 팽크입니다. 오늘 가는 현장은 저번에 제가 이제 고객으로서 만났던 형님인데요. 어떻게 가치관이라죠. 가치관이 좀 저랑 좀 비슷해서 부동산업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한 2년? 4년 됐나?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연을 맺고 이제 계속 지인으로 알고 지낸 현장이고요. 저번에 한번 영상에 올렸을 거예요. 옥상 그 현장을 가는데요. 제가 가스통 있죠. 가스통. 보통 옥상에 가스통이 있고 물탱크도 있고 막 아니 화분도 있고 이제 옥상의 시공은 좀 웬만하면은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좀 이제 안 하고 그러니까 아웃사이드, 그러니까 외부 쪽에는 안 하고 인사이드 내부 쪽 도장을 이제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행착오는 조금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어쨌든 우레탄 방수를 한 2~3mm로 도포하다 보니까 거기에 가스통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그거를 가스통을 떼줘야겠죠. 개인이 떼기 힘듭니다. 그거는. 왜냐면 꽉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 떼면은 그 자리가 아무래도 방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리페어를 볼 예정이고요. 저번에 했던 현장은 제가 이제 사고를 한번 당해서 그 영상을 이제 찍지 못했는데 조만간 찍어 드릴게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요, 침투성 방수제를 넣고 여기는 또 실리콘을 금이간단을 칠했거든요. 그래서 느낀 바가, 이거를 뜯어봐 갖고 느낀 바가 뭐냐면은, 원래 테스트를 할 때도 파괴 시험, 그러니까 비파괴 시험으로 나뉘는데요. 파괴 테스트, 비파괴 테스트로 나뉘는데, 저희 그거는 일단은 뜯어보는 거는 현장에 데미지를 입히겠죠. 그래서 샘플을 원래 따로 또 해 놓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환경에서 샘플을 또 칠을 해 놔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요. 이런 현장에서는 그렇게 따로 안 하죠. 가정이나 아니면 뭐 큰 대형 뭐 몇만 평, 몇천 평, 몇만 평의 현장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따로 샘플을 떼서 이렇게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그 부위가 좀 잘못돼서 때가 확인을 해본 결과 부착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하도를 안 하다 보니까, 하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몰탈 방수제가. 그런데 한 가지 경우를 안 하고 제가 시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빚어져요. 이게 뭐냐면요, 잘 붙어 있어요, 콘크리트랑. 그런데 이게 유성이다 보니까 수성에 침투제가 넣고 그 위에 유성을, 투명의 수성을 침투제를 넣고 그 다음에 유성이 올라간 상태거든요. 2mm 정도 되겠죠. 여기는 실리콘 자리고요. 보이는가 모르겠다, 요건. 그래서 실리콘을 안 해도 된다는 이제 업을 하시는, 예전에 이제 제가 알던 분이 계신데요.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또 긴가민가 해요. 안 해도 될까? 왜냐면 그게 더 싸게 맥히거든요. 값싼 시공이 되겠죠. 실리콘 그것도 무시 못합니다. 시공 비용이랑 인건비죠. 시공 비용이랑 그리고 자재 비용, 우레탄 실리콘이니까 일반 실리콘보다 좀 그래도 비싸요. 저는 자재를 아끼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해봤는데요, 우레탄을 깔게 되면은 그냥 렛기로, 보통 렛기라 하죠. 그게 독일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렛기, 뭐 가랭이 뭐 이런 거, 옛날 뭐 끓일 때 독일에서 그거를 렛기라는 독일어가 이렇게 계속 바뀌면서 렛기가 된 거예요. 레이키죠. 레이키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하게 되면은 요 보이시나요? 안에 침투된 거. 예, 실리콘으로 하면은 실리콘 헤라 있죠. 아니면 주걱 같은 걸로 꾹꾹 눌러서 당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금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근데 만약에 렛기로 해갖고 하면은 일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안에까지 깊숙하게 넣지는 않는다고요. 들떠 있는 건 아니고 부착은 이렇게 나와요. 나보더라도 이만큼이 더 들어간 거죠. 이게 상당한
품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거는 저도 긴가민가 했던 부분인데, 이제 보통의 이제 품질이나 이렇게 보시는 분, 아니면 현장에 좀 오래 계신 분은 이렇게 떼보기도 해요. 봐봐요. 요거는 뭐냐면은, 예, 피놀이 올라왔던 자리예요. 예, 이렇게 보면 더 잘 보이려나? 조금 뽁뽁 올라왔죠. 근데 피놀이 안 되고 이제 거품처럼, 알고 보면은 요 두께 안에 요만큼이 좀 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처음에는 우레탄 상도로 도포를 했거든요. 그런 이제 경험이 있어서, 그거를 보통 미스트 코트라고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다 메워질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 옥상, 이제 이게 중방식 도료와 다르게 옥상은 2mm죠. 2000 마이크론이죠. 그러면 뭐 30 마이크론, 50 마이크론의 코팅으로는 메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중도로 한 번 더 깔았어요. 대신에 요 의미는 뭐냐면요, 이만큼 부착은 있어요. 부착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죠. 들떠 있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요게 중도가 덜 마를 때 좀 끈적끈적 하거든요. 예, 중도하고 상도하고 또 이게 부착이 있게 하기 위해는 좀 끈적끈적한 게 훨씬 좋겠죠. 그런 시스템인데, 그럴 때 발을 내딛고 이거 떼면은 두두둑 떨어져요. 근데 오래 놔두면은 분명히 부착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일 침투성 도막방수제 같은 경우에는 수성이잖아요. 수성인데 그 위에 유성을 올리게 되면은, 유성이 그 수성의 막 같은, 아니 막보다 조금 이제 막을 형성하기 전에 그 입자를 두두둑 빨아 당기거든요. 예, 유성이 빨아 당깁니다. 그런 역할을 해서 빨아 당기면서 부착은 이루어져 있겠죠. 그런데 조금 이제 아예 요 상도 요 중간에 중도가 완전 드라이가 돼 갖고 마르지 않는 이상은, 밟아서 여기서 부착이 이루어져서 발에서 탁 올리면은 툭툭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 부분은 일단 리페어를 했어요. 다 째고 오려가, 그라인더를 하는 건 아니고 째려가 해갖고 다시 중도를 붓고, 그리고 또 불안해서 그 부인 전체적으로 제가 한두 마리 더 이용해서 중도를 깔았고요. 현장 조만간 제가 거기 타일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타일 제가 드라이비트까지 시공을 해 놓은 상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워낙 이제 페인트 유튜버인데, 알고리즘이 다른 또 타일 그런 쪽으로 뜨고 욕을 먹을까봐 타일도 할 줄 압니다. 예, 할 줄 아는데, 제가 전문의는 이제 페인트죠. 타일이 아니죠. 더 잘하시는 황 원장님 영상을 보시면 돼요. 그분이 이제 셀프로도 할 수 있게끔 영상을 제가 4년 전에 셀프를 해봤는데요. 웬만한 장비도 다 있어요. 저희 집 이제 수리한다고. 어찌됐든 그것도 이제 또 도장감님, 건축감님 진희님이 도움이 커서 이래저래 해갖고 많은 이제 의견을 이제 받고, 어드바이스를 받고 제가 저희 집을 했는데 좀 괜찮아요. 화장실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뽁뽁 올라왔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차라리 피놀이 올라오면은 확인도 되고, 그게 공기방울이 터져 있는데 그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덮어버리면은, 다 덮이면은 이 매꿈이 됐다, 매꿈 처리가 됐다고 되는 거고요. 원래 피놀이라는 거는 메울 수 있죠. 제일 좋은 방법은 전부 그라인드 해갖고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미스트 코트 있어요. 이게 스크래핑 작업이라고 5mm 올릴 때는 워낙 두께가 두껍다 보니까 피놀이 생길 경우도 있어요. 뭐 3mm 올리겠죠. 그러면은 하도 작업이 좀 덜 되면은, 이거는 침투성 막이기 때문에 막이라는 개념보다는 막이 아니에요. 거의 침투성이고, 막은 이렇게 입자가 탁 되잖아요. 이거는 막 개념보다 더 작은 개념이에요. 만약에 막이 이렇게 펼쳐진다면은 단위별로 있는 거죠. 침투가 돼야 되니까. 막 형성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원래. 근데 이제 부르기로는 침투성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막은 아닙니다. 막보다 더 작은, 만약에 폴리머 있고, 그러니까 과정들이 있어요. 폴리머가 고분자거든요. 그럼 올리고모 있고, 모노모 있고, 모노모는 분자단이 아주 작은 것들, 뭐 10의 n승의 뭐 얼마,
그게 중간, 그리고 이게 거대한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 분자가 분자니까 막을 형성하기 전에 그 사이사이로 침투하기가 좋겠죠. 아주 작은 입자니까. 그보다 더 작은 입자는 뭐 기체가 된다든가 할 수 있고, 어찌됐든 그런 중간의 입자가 침투성이 있는 거예요. 거의 보면은 그런 것들이 보면은 현타계이고 뭐 수성에, 그러니까 원래 물하고 기름하고 안 섞이잖아요. 근데 그 섞는 거를 이제 뭐 공대에 나온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이나 아니면 공대 졸업생이나 아니면 과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섞이려면은 비누 같은 계면 활성제를 이용해서 두 분자, 그러니까 물하고 기름이 섞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좀 물은 들어있고 기름 섞여 갖고, 근데 그 입자 하나하나가 이제 분산돼 갖고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이 증발하면은 그 입자가 모이겠죠. 증발됐으니 부피가 커졌다가 이제 줄어드니까 모이면서 막을 형성하는 건데, 일부는 막을 형성하고, 뭐 수성 같은 페인트도 현타계이죠. 따지고 보면 예, 막을 형성하는데 그보다 더 작은 거, 침투성일 때는 대부분의 발수제도 좀 그래요. 저 실리콘 계열의 부소 계열은 아니라고 많이 혼났습니다. 없답니다.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불소도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8쪽이죠. 그 원자번호 배열의 순서의 8쪽인데 어쨌든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유성이 그 제일 밑바닥인 수성을 땡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피놀이 있는 거를 스크래핑이라는, 어찌됐든 중도에, 좀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중도의 스크래핑으로 피놀을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5mm까지 올리는 그거를 착안을 해서 작업을 했는데 짱짱하더라고요. 거기에 상도를 올리면, 상도는 이제 끈적끈적하는 게 없어져요. 느끼기에도 그렇고 이제 태양빛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했는데 봐봐요, 그 부착은 잘 나왔던 거예요. 워낙 그 자체가 모재가 푸석푸석 하니까 이런데, 그거를 이제 탄탄하게 하려고 그런 작업을 했고요. 그런 류의 그 침투성 도마 방수제예요. 침투성 도마 방수제는 이걸 오픈 안 한다고 하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용성 에폭시나 수용성 우레탄이 있어요. 그래서 침투성 도마 방수제가 되거나, 아니면은 수성에서 유성의 타입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끔 중간재 역할을 하는 뭐 타이 코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타이가 뭔지 하면은 넥타이 할 때 타이 있죠, 묶어주는 거.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타이 코트는 무슨 타입이지? 그러니까 페인트를 아시려고 하면은 페인트 제품을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 페인트의 속성을 공부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해력이 이제 선행되면요, 이래서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겠구나. 제품에 대한 그 이해력이 더 깊어지고, 그래서 이제 고객분들에게 그런 서비스나 어떤 이제 불편한 점, 아니면은 좀 이제 시공하기 까다로운 것도 쉽게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재량을 갖출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요렇고요. 지금 현장은 형님 한 달 기다리신 것 같아요. 워낙 바빠갖고요. 그동안 바쁜 스케줄 와중에 사실은 이제 사고가 좀 터져갖고 스케줄이 좀 꼬였죠. 그렇고 아무튼 이제 내부 쪽으로 가서, 내부의 장점은 일단 꼼꼼해야 되는 거, 일단. 그리고 오염을 덜 시키는 거, 다른 오염시키면 안 되겠죠. 물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빨리 끝내야 됩니다. 내부는. 왜냐면은 이제 입주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서 일정이 있어요. 외부는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마르는 시간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설득을 할 수 있지만, 내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밖에서 할 거야. 아니잖아요. 모텔에 그 짐 나 다 놔놓고 잘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정을 맞춰 갖고 하는 게 좀 중요하죠. 그래서 좀 타이트하고요. 돈 번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조금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출발을 하겠습니다. 우리 형님한테 가보고 해드리고, 뭐 이제 퇴근을 해서 오늘은 좀 쉴까 생각 중인데요.
제가 책을 즐겨 읽거든요. 취미가 어떻게 되니까 하도 이제 많이 어릴 때 많이 놀아서 노는 것도 이제 사실 그렇게 재미가 흥이 안 나요. 그래서 일하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고요. 근데 너무 일 중독도 일 중독이 돼버리면 일하는 것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애진 관계거든요. 근데 대부분 제가 한 8, 90%는 제 일을 하는 걸 너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기분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업을 하시는 분이나 초심자분이나 아니면 페인트 하시는 분에게 좀 전달을 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뭘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정도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 중인데 뭐 사소한 뭐 일 때문에 아직 조금 제가 다른 분에게 뭐 죄송하다는 그런 말을 심심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출발할게요. 믿고 맡겨요. 페인커. 자, 이렇게 현장에 왔고요. 자, 올라갑시다. 올라가고. 이거 우리 형님. 자, 올라갈게요. 깔끔하네. 나쁘지 않네요. 야, 있는 거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수평을 잡아줘야죠. 단차. 물 고이면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저번에 할 때 한 2번으로 해갖고 이건 얼었네. 그래도 뭐 짱짱하더라고. 물 새는 데도 없고. 저런 거를 좀 더 신경을 써서 수평을 잡아주면은 훨씬 괜찮아요. 이렇게 되면은 햇빛을 받아서 열화가 생겨서 이 부분은 또 빨리 삭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자, 요거 어디고? 요거 형님 어떤 거죠? 두 개 다. 요거 가스를 잠그고 페인트 일을 하더라도 이것저것 좀 많이 해야지 좀 좋습니다. 그라인더를 할 겁니다. 원래 이게 커버가 있는데요, 안전하게. 저는 나름대로의 또 저 경기도 가서 배웠죠. 그 페인트 칠하러 갔는데 그 파이프 공장인데 그 칠을 할 게 별로 없어서 좀 눈치 보이잖아요. 저는 눈치 보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잘한다 하더라고요. 뭐 잘한다 해야 조금이라도 도와주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Taking shots at the enemy. I'm gonna make it to the top, leave a legacy. If I got something to say, you better let me speak. Turn it up a new degree, bitch, you ain't seen anything. I pop off with the new rock, electronic, blow the sonic roof up. I'm too honest when I take a few shots. They're too toxic, need to take the noose off. And you cannot save me, 'cause I don't need saving. 빠루 같은 거 없죠, 형님? 빠루. 됐다. 어이구야. 아이고 고생했다. 자, 이렇게 보시나요? 이렇게 일반인들이 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 도장에 베이스 닦고 실리콘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중도까지 할 필요 없고. 이 일반인들은 못 하겠죠? 아니 못하겠다. 칼로 하다가 내가 포기했다. 칼로 어떻게 해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못한 거고요. 원래 요 위에 사실 벽돌 같은 거를 이렇게 벽돌 같은 거를 넣든가 아예 부착을 해갖고 이렇게 하든가 저것처럼 그래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그때 당시에 너무 급했고 맞죠? 빨리 끝내야 되니까 시간 좀 그래서 했는데 또 마저 하겠습니다. 마저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거는 실리콘 처리하고 상도는 실리콘을 마르고 해야 되거든. 그라인더 할 때 날이 요래 돌잖아요. 날이 요래 돌면은 요 반대 요쪽으로 해야 돼요. 요쪽으로 하면은 두둑두둑두둑 이렇게 걸리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래 돌기 때문에 날이 요래 돌기 때문에 요쪽 면을 좀 활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은 보통 이제 그라인더 잘 하시는 분들은 요 면을 활용을 하죠. 요 면. 아니면 절단할 때는 요 면. 요 면이 아니에요. 요 면. 요렇게 돌리니까. 요 방향. 됐다. 자, 제거를 했어요. 다행히 요 이름은 모르겠는데 사이즈가 안 맞네. 맞아도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손 조심하세요. 항상 원래 이거 그라인더용 장갑이 따로 판매를 하는데 항상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되는데 항상 일하고 있지. 요거 너무 단차가지고 삐져나온 데가 많죠. 보시나요? 보입시다. 요렇게 이게 올라와 솟아 있어요. 이게 안 좋죠. 이러면은 여기 또 고이겠죠. 이를 스무스하게 패더링을 친다고 알죠? 패더링.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요런 거는 들떠 있는 거 요거는 잘라내야겠죠. 잘라내고. 형님 단단하게 잘 붙어 있다. 작업 잘 해놨네. 자부하자. 이 잘해놓은 건 아닙니다, 형님. 이렇게 물이 고이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한 번 더 작업을 해야 돼요, 하루를. 우리가 시간이 없잖아. 그러고 뺏기도 좀 맞죠? 딱 떨어지니까 덜 사갖고 형님 4년 후에 보입시다. 또 4, 5년 후에 하면 돼. 자, 이거 마스크 쓰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합니다. 이거 자, It's everything I've been chasing, all here for the taking. Don't wanna test your luck with me, I think I've had enough disease. I'm sick of all the bad thoughts, people who are half-nots. You are not as tough as 그래서 이런 거는 일반인들이 하기 힘들겠죠. 그라인더 되게 무서워하잖아. 제 형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한 달 기다렸나? 죄송합니다, 형님. 워낙 딴 데 일이 바빠갖고. I don't slack, don't lose, learn your lesson yet. When I get to choose what I do, I'm like a weapon. I'm not sharp as many, but got heart, I'm ready to change. Scars to envy, to win large and plenty. I like to play fast, never change back. Calling out, I'll pay back, cause I'm great at that. You cannot save me, cause I don't need saving. It's everything I've been chasing. 이거는 해갖고 느끼는 게 우리 이게 상도를 올리고 또 하도를 바르고 중도를 깔고 맞죠? 상도 올렸는데
상도 올린 데다가 저 하도를 하니까 이렇게 썩 층간 부착력이 좋지는 않아. 상도 위에다 원래 마무리가 끝난 거거든요. 이게 보니까 봐봐요. 이렇게 하는 거니까 물론 이 부분이 봐봐요. 뜬다고 층간으로 하도를 충분히 해줘도 그런 게 있네. 근데 왜 이렇게 그래도 부착을 가지느냐면요, 부착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드히전이랑 코이전. 어드히전은 뭐냐면은 그 밑에 있는 층이랑 부착이 되는 거고, 코이전은 뭐냐면은 자기네들끼리 부착이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부착이 된 면적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어드히전이 좀 약해도 이제 아래에 있는 소지면이나 부착이 좀 약해도, 소지면에 부착이 지금 상도죠. 그게 좀 약해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두껍잖아. 중도가. 그 두껍게 우리 딱 하면은 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은 안 되면 두껍게 말을 하고 그냥 갖다 부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상도 위에 이거를 시공을 했을 때는 그렇게 타이트하게 부착력이 있는 건 아니다. 만약에 이걸 한다면 노루나 KCC나 사마나 제비나 그런 것도 개발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상도 위에입니다. 상도 위에 같은 페인트. 그래도 뭐 부착은 나와도 제가 볼 때는 완전 그렇게 타이트한 부착은 아니다고. 자, 제거를 하고 청소를 하고. 손대미가 안 되거든요, 이게. 더 안 예뻐진다. 요 정도에 만족합시다. 더 안 예뻐진다. 해놨고요. 여기 위에 이제 상도 바르면 됩니다. 원래 아이씨, 이물질이 묻었네. 이 빼빠치 갖고 갈게요. 원래 중도를 부어서 하는 게 맞는데, 요 고작 요만큼은 하려고 6만원짜리 따기 그렇잖아요. 그만큼 투자할 값어치가 있나 모르겠어요. 실리콘으로 해도 됩니다. 아까 전에 이제 영상에 말씀을 좀 드리다 말았는데요, 여기 실리콘이죠. 여기 그만큼 잘 붙어있죠. 그런 겁니다. 상도 올리면 돼요. 마르고 나네. 지금 이거 뽀글뽀글 요렇게 돼 있죠. 이거 빼빠를 쳐봤는데, 그러니까 여기 피놀이 올라오는 자리에요. 요 피놀이 올라오다가 막이 형성돼서 아예 구멍이 나지 않고 요래 된 거고요. 버블 같이 돼 있죠. 버블이나 뭐 그런 거는 여러 가지 원인 현상이 있는데요, 이거 피놀에 의한 버블이라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피놀이 왜 이거 문제가 되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한번 피놀 있는 부분을 잘라 볼게요. 잘라 보면은 보이시죠? 비인 거. 공간이 있죠. 보이드라 하죠. 보이드 영어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이 2mm가 되는데 비어 있으니까 2mm 막의 형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약해졌다는 의미죠. 막이 두꺼울수록 수분이 침투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게 방수가 되는 거죠. 침투는 합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막 있는 만큼, 두께만큼 천천히 방수막을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요만큼 비어있어. 맞죠? 이만큼 두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피놀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라면 원천적 FM대로 하면 다 까야 되는데, 까고 또 3일, 2일 시공하는 그런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요 정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은 요 부착은 나와 있는데 요만큼의 두께층이 없다. 이만큼의 두께를 다시 까면 되겠죠. 그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런 내용이고. 자, 그러면은 이제 피놀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요,
일단 제가 경험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피놀은 다공성에 소지면 있을 때 피놀이 생깁니다. 이노가리 징크, 인오르가닉 징크 페인트가 있어요. 그거는 무기물인데요. 처음엔 유기물로 시작해서 이제 수분하고 이산화탄소와 반응을 하면은 무기물이 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콘크리트처럼 되게 다공성의 막을 형성을 해요. 그런 페인트가 있어요. 징크 페인트라고. 근데 에폭시 징크가 아니고 인오르가닉 징크입니다. 에폭시 징크는 오르가닉 징크죠. 그게 뭐냐면은 유기성 페인트예요. 근데 무기물이죠. 인오르가닉 징크는 영어가 돼 있어. 무기물 징크라고. 징크 파우더입니다. 근데 에티실리케이트와 수분하고 함유가 수분하고 결합이 돼서 나중에 이산화탄소나 이게 빠져갖고 결국에는 무기물화 되는 겁니다. 그 과정 이제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제 인오르가닉 징크라고 명명을 해요. 어쨌든 그거는 콘크리트처럼 이제 다공성에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단 말이죠. 그 위에 이제 뭐 에폭시 시스템이 있어요. 페인트 시스템이 있는데 에폭시를 올리고 우레탄을 올리기 전에 근데 에폭시를 올리잖아요. 이노가리 징크를 올리고 에폭시를 올리면은 에폭시를 두껍게 바로 올리면은 그것도 또 피놀이 생겨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아주 신링을 많이 해서 적셔주는 거죠. 그 막을 미세하게 아주 얇은 막으로 막아주는 겁니다. 구멍을. 그거를 미스트 코트라 그래요. 중방식이 그렇고요. 우리 옥상 건물 쪽에 건설 도장 쪽에서는 아까 5mm 올린다고 했잖아요. 5mm 올리는데 그러니까 뭐 3mm, 2mm, 2mm, 3mm 이런 식으로 올리겠죠. 올리는데 보통 처음에는 얇게 올리고 뒤에는 두껍게 올려요. 왜냐면은 그냥 이제 하지 그러니까 콘크리트 면에 바로 두껍게 올리면은 일단 피놀이 많이 생겨요. 그런 점도 있고 원래 하지면에 페인트는 얇게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얇게 올라가고 그래야 또 부착이 있고 여러 그런 이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두껍게보다는 얇게 올려서 피놀이 그거를 이제 그거를 스크래핑이라 하고 1차를 하는 거를 그 다음에 이제 올리는 거를 이제 본도장이라 하죠. 렛기로 주로 하는데요. 아니면 롤러로 할 수도 있어요. 스크래핑을 롤러 하는 것도 상당히 더 편할 수가 있어요. 페인트도 적게 들고 그런 방법이 있고요. 어찌됐든 그래서 두 번째 올리기 때문에 그 피놀을 없애주는 겁니다. 막아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노가리 징크일 때 보통 코팅이라서 되게 얇거든요. 뭐 200마이크론, 뭐 300마이크론 하겠지만 마지막에 우레탄 한 50마이크론, 40마이크론을 올리는데 그 미스트 코트를 하고 에폭시를 올린다 했죠. 그리고 우레탄을 올립니다. 피놀이 없는 걸 확인을 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거고. 피놀의 원인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다공성의 소지면일 때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씬닝을 하잖아요. 씬닝을 하면은 이렇게 믹싱을 해요. 믹싱을 하면은 이렇게 액상이 바깥에 있는 공기하고 믹싱을 하는 동안 섞이겠죠. 밀가루 반죽할 때도 보면은 안에 그런 거품보다는 공기층이 섞여서 이제 뭐 요리를 잘 하시는 분은 이제 낌새를 채겠지만은 아시겠지만 그 공기가 들어가서 그런 거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덕션 타임이라고 약간의 한 2, 3분의 타임을 줍니다. 그러면은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페인트도. 그러면은 빠져나가야 될 이제 용제나 신나는 일부 빠져나가게 돼서 그래서 이제 바르게 되면은 그거에 의한 물리적에 의한 씬닝이 거품이 좀 덜한 겁니다. 그리고 롤러나 거기도 보면은 롤러 표면이 새 거잖아요. 그 신나로 이제 적셔갖고 이렇게 미리 만들어서 닦아주는 이제 그런 것도 있는 반면에 그래 안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기공된 사람들은 하는 분도 있는데 귀찮아요. 근데 새 롤러 있죠. 새 거 폴리에스테르죠. 그거를 담그면은 롤러 표면 입자에 거품 같은 게 생겨요. 공기층이죠. 공기방으로 생기고 그거를 적셨다 담갔다가 이제 바르게 되면은 또 거품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피놀이 생길 수도 있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그리고 페인트 자체에 문제도 있어요.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면은 이게 용제나 이제 용제죠. 신나가 아니고 이렇게 페인트가 있으면은 너무 빨리 아니면은 너무 이제 느리게
증발을 하게 되면 여름에는 되게 빨리 증발을 해서 뭐 빨리 이제 마르니까 이게 다치기 전에 벌써 이제 그는 상 있죠. 미묘한 차이 시간 타임 그것 때문에 피놀이 생기는 경우 있고요. 겨울철에는 다쳐야 되는데 이거 빨리 없애줘야 되는데 용지가 빠져나오고 없애주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럴 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지건성, 속건성 그 말은 뭐냐면 좀 지연시킬 때 할 때 지를 쓰고요 한자로 속건성 할 때 속은 빠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인트 자체, 용지 자체에 그게 될 수 있는 거고 어떤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신나에 직원성, 속건성 신나가 있는 경우도 들어 있어요. 들어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속건성 신나가 필요하다. 특히 겨울이겠죠. 빨리 말라야 되겠죠. 아니면은 뭐 쉐깅이나 뭐 그런 게 될 수 있으니까 흐르니까 눈물 자국 있죠. 그런 게 있고 또 여름에는 너무 빨리 마르다 보니까 이게 다 빠져나가고 그 표면이 퍼지면서 이제 다 문을 닫아줘야 되는데 문을 닫는다고 표현을 할게요. 문을 닫아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너무 빨리 마르다 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게 천천히 표면이 마르도록 하는 뭐 직원성 신나 아니면 직원성 페인트 자체가 있습니다. 여름용 있죠. 여름용 하면은 썸머에 S를 쓰든가 아니면은 겨울용 하면은 윈터에 W를 씁니다. 그것 때문에 또 아니면은 친절하게 여름용 겨울용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요. 회사마다 다 그런 게 방식이 다 틀리더라고요. 틀립니다. 제가 한 3군데 감리회사를 나왔다 했죠. 어쨌든 요런 것 때문에 그런 게 강하다. 그리고 피놀이 아래 구멍이 났다면은 소지매까지 난 경우가 되게 많죠. 중간 그거보다. 그래서 그러면은 물이 맞죠? 얼마 안 된 그 핀으로 찌는 것처럼 홀이 생기는 그 구멍이지만 얼마 안 되지만은 여러 해를 거치면은 뭐 1년이 됐든 뭐 6개월이 됐든 여러 해를 거치면은 몇 년이 됐든 결국에는 지장이 있겠죠. 거기서부터 이제 페인트가 벗겨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또 요만큼의 두께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오늘 아니고 며칠 후에 타일하러 제가 타일도 할 줄 알겠죠. 예. 타일 보수하러 갈 때 그거는 이제 황 원장님 영상을 참고하시면은 초심자분들한테는 아주 유익할 거예요. 저는 아주 저희 집 기가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원래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다 찢어볼게요. 맞죠? 보이시죠? 이런 거품들. 없죠? 요 비었죠? 보이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기 때문에 맞춰갖고 해드립니다. 요거는 이렇게 해갖고 했어요. 근데 지금 바람에 또 이렇게 이물질 날려서 하는데요. 요거는 빼빠쳐갖고 바르면 되는 겁니다. 수평이나 이거 못 맞춰서 이렇게 물이 고인 자리 또 하면 됩니다. 원래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이것도 꽤 많이 한 거예요. 이 현장도 꽤 많이 워낙 이제 그게 많아서. 근데 뭐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그래도 괜찮아요. 물이 안 산다면. 여러분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이제 드리고요. 피놀 두 가지죠. 한 가지 페인트 자체 하나는 가공성, 하나는 하나 더 있어요. 수분에 의한 것도 있어요. 수분이 여기서 반응을 해서 빠져나가는 그 자국이 있어요. 버블도 있겠지만 수분에 의한 피놀도 있습니다. 미세하게. 그러니까 수용성인 우리 도마 방수, 침투 방수제 있잖아요. 그거를 사용을 했을 시에도 드라이가 이제 퓨어링이라고 이야기하는 듯이 물리적인 그거기 때문에 화학적인 그게 아니죠. A형, B형 주제 경화제가 아니고 수용성은 일회형이고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물이 증발하는 거는 물리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큐어링이랑 드라이잉이 있는데 드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엄밀히 따져보더라고요. 그래서 드라이가 확실하게 물이 다 증발이 되고 난 후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갖고 하다 보면은 그런 입자에서 좀 수분기가 남아있다면은 그 위에 유성을 올려도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지금 하나, 두 개, 세 개, 크게 세 개 했죠. 하나 더 있다면 네 가지를 했죠. 하나 더 뭐냐면은 스웨트라고.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포인트가 뭐냐면 땀이죠. 땀이 아니고 이제 가을에서 겨울철, 완전 겨울철이 아니고 이제 환절기 때가 되면요, 차량을 자세히 보면은 아침부터 한 10시나 10시 반, 11시까지는 햇빛이 딱 이제 저번에 이제 제일 위에 뜨기 전까지는 이슬이 맺혀 있어요. 표면을 보면 그 이슬점 이하로 낮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슬이 맺혀 있는데 우리가 이 콘크리트 바닥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슬이 맺혀 있는지도 모르면서 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한 12시 넘어서 그런 시공을 합니다. 다른 부수적인 작업을 하고. 왜냐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콘크리트는 더 안 보이거든요, 이런 데는. 그래서 거기에 중도를 깔 때도 보면은 그거를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차량 보면 그 차편을 보면은 뭔가 있죠. 물이 흥건하죠. 그게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이슬점의 차이가 3도씨 이상이 나야 되는데 그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슬이 맺히게 돼 있거든요. 우리 여름에 유리컵에 물장, 차가운 물장 보면은 밑에 물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것처럼 그렇게 되는 현상이 주로 아침부터 한 10시 반, 11시 사이에 엄청 많이 봤어요. 제가 하는 거 현장에서. 저희는 이제 그런 감을 갖고 그런 인지를 하고 이제 검사를 하러 다니고 예전에 그런 거를 시공을 하러 다니고 그랬죠. 그게 막 급하다고 막 이제 고객들이나 이게 문의가 온다고요. 빨리 해달라. 안 된다. 할 수 없다. 왜 다 까야 되거든. 아니면 다 제거를 해야 되거나 일이 시커지거든. 덮는 것보다 페인트 칠하는 것보다 까는 게 더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무튼 그래 한 4개 정도, 그거보다 한 2개가 더 있는데 그걸 까먹었어요. 네, 까먹었어요. 아, 이래서 그렇구나. 유심히 보죠. 저는 한 현장이라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아, 왜 그럴까 궁금해하고, 그래서 이제 알게 되는 것들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린다 했죠. 왜? 네, 다 이렇게 보수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귀찮아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하면 됩니다. 페인트는. 다만 시간과 비용은 좀 든다. 말이 좀 많았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유, 지금 이게 사각대 잘못 사갖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 타일 영상에 한번 이제 마무리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했는가. 그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